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집니다.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뱉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상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외모를 비하하는 말, 비꼬는 말, 무시하는 말은 단순히 한순간의 농담이나 감정 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깎아내리며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한 지적은 상대에게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외모나 변화에 대해 무심코 말을 꺼내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깊은 불편함이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비꼬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비난과 경멸의 뉘앙스는 상대에게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관계 속에서 신뢰를 약화시키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반을 흔들어 놓습니다. 무시하는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의 생각, 감정, 경험을 무시하는 말은 단순히 의견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상대방의 의견을 깎아내리거나 그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에게 깊은 소외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자신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더욱 큰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요의 말은 또한 관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우리의 의견이나 선택에 동의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강요의 메시지를 전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압박감을 주며 그들이 자신의 선택권을 잃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노년에는 특히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강요의 말은 단순히 대화에서의 충돌을 넘어 상대방의 자율성과 자존감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지적 역시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걸 왜 해? 또는 나이답게 행동해라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삶의 방식과 선택을 제한하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각자가 살아온 경험과 가치관은 모두 다릅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거나 지적하는 말은 그들이 자신을 억눌리거나 제한받는다고 느끼게 만들며 관계에 긴장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상대의 하루를 더 밝게 만들 수도 반대로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말 한마디를 선택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도가 선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우리는 말의 힘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타인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이러한 말의 힘을 더욱 잘 이해하고 신중하고 따뜻한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소리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언어는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거나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말은 우리의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인간관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외모 비하, 비꼬는 말, 무시하는 말, 강요의 말, 나이에 대한 지적이라는 5가지 유형의 말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말들을 삼가고 대신 상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말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과 관계는 한층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더 깊이 이해하며 우리의 말이 타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말이 상처가 아닌 1. 외모 비하하는 말, 단순히 언어적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자존감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변화하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에는 외모의 변화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평가나 비하의 대상이 될 때 그 상처는 더 깊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외모 비하는 단순히 한 개인의 외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외적인 기준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구분하려는 무의식적인 태도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가치를 외적인 모습에서만 찾도록 강요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인격적인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개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손상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외모에 대한 비하가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러한 변화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상대방이 자신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관계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모 비하는 관계에서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조장합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모에 대한 비난이나 조롱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외모 지상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모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외모에 대한 비하는 우리 사회가 개인의 외적인 요소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특정한 외모 기준을 이상화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문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외모가 아닌 개인의 내면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에 더 집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모 비하를 멈추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외모가 아닌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무심코 던진 말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외모 비하는 단순한 농담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외모가 아닌 다른 가치를 존중하고 칭찬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숫자에 불과하며 그 속에는 삶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비하 대신 그들이 살아온 시간과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만들어낸 깊이와 성숙함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외모 비하를 멈추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반대로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모 비하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외모가 아닌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더 따뜻하고 포용적으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말이 상처가 아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도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비꼬는 말,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 사람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소통을 이루는 대신 갈등과 오해를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비꼬는 말은 단순한 언쟁을 넘어서 관계의 신뢰와 존중을 훼손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비꼬는 말은 상대방이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되지만 동시에 삶의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비꼬는 말은 상대방에게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자신의 존재나 삶의 가치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그들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위치나 신체적 변화로 인해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꼬는 말의 문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을 한 사람의 태도와 가치관을 반영하며 관계를 해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불만이나 불안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비꼬는 방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대화에서 상대방과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보다는 방어적 태도와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꼬는 말은 말하는 사람에게 일시적인 우월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약화시키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말의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비꼬는 말은 이런 욕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상대방에게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비꼬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화의 단절로 이어지고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만듭니다. 비꼬는 말을 멈추는 것은 단순히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솔직하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비꼬는 말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오해와 상처를 낳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러한 갈등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가족, 관계 등 이미 많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비꼬는 말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추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비꼬는 말을 피하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의 힘과 그 영향력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꼬는 말은 대화와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상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의 선택을 넘어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꼬는 말을 피하고 더 진실되고 따뜻한 언어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 커지며 우리의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말이 상처가 아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것이 바로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3. 무시하는 말. 상대방의 자존감과 신뢰를 손상시키고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적 행위 중 하나입니다. 말의 선택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시하는 말은 종종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악화시키고 상대방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시하는 말은 단순한 대화에서의 갈등을 넘어 삶의 의미와 만족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무시하는 말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무시하는 말은 이러한 욕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가 하찮게 여겨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순간적인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말은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인정받고 여전히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시하는 말은 이러한 기대를 배반하며 그들에게 자신이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말은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관계를 해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을 더 강조하거나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기 위해 이러한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대화를 단절시키고 상대방에게 깊은 소외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무시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배신감을 안기며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갈등을 넘어 관계의 전반적인 질을 떨어뜨리고 더 큰 심리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말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그들의 의견을 경시하는 태도는 때로는 무심결에 나타나지만 그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통해 자신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려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무시의 언어적 태도는 상대방의 자존감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무시하는 말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는 단순히 대화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무시하는 말을 피하는 것은 갈등을 줄이고 상대방에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무시하는 말을 피하고 따뜻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무시하는 말은 그들의 이런 욕구를 무시하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그들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주는 태도는 그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존재임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시하는 말은 갈등을 유발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말을 피하고 더 긍정적이고 따뜻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시하는 말은 관계와 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과 신뢰를 약화시키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무시하는 말을 피하고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아닌 희망과 격려가 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의 힘을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4. 강요의 말. 상대방의 자율성과 의사 결정을 침해하며 관계와 소통에 깊은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언어적 행위입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태도와 의도를 반영하며 상대방에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강요의 말은 그 본질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과 판단을 무시하는 데 있어 대화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갈등과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강요의 말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그들이 자신의 판단을 내릴 기회를 박탈하고 스스로를 통제받는 대상으로 느끼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타인을
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강요의 말은 명령조로 나타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득하려는 시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이는 곧 관계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강요의 말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강요의 말은 이러한 통제감을 훼손하며 그들에게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심리적 상처와 불안감을 유발하며 관계의 신뢰와 존중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만하세요나 이건 당신에게 맞지 않아요라는 말은 조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결정을 부정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강요의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믿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대화와 관계에서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강요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그들이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위축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대화의 단절로 이어지는 것을 넘어 관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요의 말은 관계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더 강하게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을 변경하려는 의도로 강요의 말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며 이는 곧 관계의 거리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는 강요의 말이 더욱 큰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관계에서 강요의 말은 상대방에게 소외감과 억압감을 느끼게 하며 이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강요의 말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적 습관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강요의 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며 대화와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상대방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며 그들이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강요의 말을 피하는 것은 말의 선택뿐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에 대한 변화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의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그들이 선택한 길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넘어 관계 전반에 걸쳐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소통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요의 말은 상대방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며 대화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피하고 더 따뜻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선택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소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아닌
희망과 격려를 줄 수 있도록 신중하고 배려 깊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5. 나이에 대한 지적. 단순한 조언이나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상대방이 자율성과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언어적 행위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삶의 방향성과 선택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려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지적은 겉으로는 선의를 담은 충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자존감과 삶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에 대한 지적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이제는 나이답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어? 혹은 그 나이에 그런 걸 왜 해? 와 같은 말들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선택을 평가하고 제한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며 자신이 사회적으로 특정 틀 안에 갇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얻게 되지만 동시에 외부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해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이에 대한 지적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결정을 보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그들의 선택을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여길 때 이러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자율성과 개인적 속도를 무시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자신이 더 이상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큰 심리적 부담과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이미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지적은 그들의 자신감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지적은 개인의 삶의 속도와 방향을 제한하려는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이 고유한 삶의 속도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에 대한 지적은 이러한 고유성을 부정하며 특정 나이에 맞는 행동이나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이 특정 틀 안에서만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나이는 단순히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일 뿐이며 개인의 가능성과 능력을 제한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나이에 대한 지적이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받고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이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다고 느끼게 만들고 더 이상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하려고 라는 말은 상대방의 도전 의지를 꺾고 자신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지적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 나이에 맞는 행동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지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삶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들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꾸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지적은 의도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을 걱정하거나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없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과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됩니다. 나이에 대한 지적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적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선택과 행동을 나이에 따라 평가하거나 제한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경험과 고유한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 것 이상이 효과를 가져오며 더 깊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그들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며 그들의 선택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이에 대한 지적은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며 관계와 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적을 피하고 대신 상대방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은 우리의 태도와 가치를 반영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우리는 그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아닌 희망과 격려가 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내어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를 반영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말의 힘을 간과하며 무심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외모 비하, 비꼬는 말, 무시하는 말, 강요의 말, 그리고 나이에 대한 지적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에게 단순한 불편함을 주는 것을 넘어 관계를 손상시키고 그들의 자존감과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말 한마디의 무게는 더 커지고 그 말이 상대방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깊어집니다. 외모에 대한 비하는 단순히 상대방의 겉모습을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외모로만 판단받고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며 그들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됩니다. 외모는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때 상대방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관계에서 신뢰를 약화시키고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비꼬는 말은 종종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그 속에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불편한 감정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비꼬는 말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며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안깁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이러한 말은 더 큰 상처를 남기며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는 말은 상대방이 존재와 가치를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그들의 말을 끊는 행동에서부터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경시하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말이 더 큰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느낌은 심리적 위축과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요의 말은 상대방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최선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는 이유로 강요의 말을 사용하지만
이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계의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강요의 말은 더 큰 반발심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강요는 신뢰를 약화시키고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지적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이 나이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나이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그들이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악화시키며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말의 무게가 더 커지고 그 말이 상대방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깊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선택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하며 우리의 말이 상처가 아닌 치유와 격려의 도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외모 비하, 비꼬는 말, 무시하는 말, 강요의 말, 나이에 대한 지적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적 습관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지지하며 그들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며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아닌 희망과 격려가 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